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슬이 오로라 투자자문팀장, 염정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또 오늘 새로운 얼굴이 합류하셨는데요. 시장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위메이드입니다. 오늘장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게임주 내에서 특징적인 흐름이 그 가상화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종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은 오늘 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과연 위메이드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화면 안에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처음이셔가지고 일단 이슬이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게 또 코인 관련주로서 최근에 또 수급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트럼프가 아직까지 우리가 뭐 대선 결과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은 트럼프 쪽이 훨씬 더 좀 유리하다라는 여론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 하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세가 다시 한번 좀 나오면서 사실 이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근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사실 코인으로만 보기엔 상당히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워낙에 지금 게임주들이 또 다시 한번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스타가 또 열려요. 11월 14일에. 근데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빅 이벤트 앞에서 살짝은 조금 묻혀가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당장에 이제 또 다다음 주이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전드 오브 이밀이라는 이 지금 개발 중인 게임이 또 내년에 당장에 좀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 이번 지스타는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25년, 26년에 신작을 대거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스타에서 이제 뭘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위메이드를 상당히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뭐 NFT 기술을 도입을 한다라든지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이 게임성과 계속해서 좀 엮어가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에서 자리만 잘 잡으면 독자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판호 발급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르 시리즈 관련해서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미르 모바일은 이미 받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는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한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좀 큰 시장입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중국 시장도 어디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또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영업이익이 500억대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좀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트럼프 관련해서도 또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수급 유입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관련 수혜주 여기에 중국 판호 실적 뭐 블록체인 여러 가지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담아봐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자, 지금 그 상반기에 좀 사내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매출도 쪼그라들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 다만 이제 내년 BTS가 모두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자,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네. 들어주셨고요. 자, 이번엔 염정 차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종목에서 하이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기대치와는 좀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저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주가에는 이미 좀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최근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여기에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중국의 문호 개방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고 뭐 여기서 최근에는 중국 관련주로 해서 중국의 무비자 입국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문화적인 어떤 교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엔터주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이제 이번 실적에서도 보여줬듯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많이 눌렸습니다. 주가 눌렸고 실적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영업이익 분에서도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반기에는 사실은 이렇다 라티스트의 활동이 좀 사실 좀 상대적으로 좀 덜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노이즈가 좀 너무 강하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기존의 고연차 아티스트인 뭐 세븐틴, TXT 그리고 BTS 뭐 내년에 완전체가 이제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올 수 있다라고 좀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이제 4분기에는 이제 공연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이제 조금 실적 면에서 부진했던 게 앨범 판매 쪽인데요. 공연 수익 쪽으로 매출을 좀 더 채워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 업종은 이제 조금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모멘텀이 가장 풍부한 기업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활동 여부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은 좀 있지만 네. 이 부분을 좀 배제하고라도 기존 아티스트들만으로도 충분히 지금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이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앞서 뭐 위버스 얘기도 하셨는데 위버스 이제 구독 서비스인데요. 위버스라든지 멤버십에 대한 계속해서 매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앞서 디어유도 이제 중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외형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위버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한 매출 성장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엔터주에서는 가장 어찌 보면은 안정적인 흐름과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발 호재 언급을 해주셨고요. 내년도에 주력 아티스트를 대거 컴백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멘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장품주 내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수출 데이터 굉장히 잘 나와줬고요. 또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점쳐주고 있습니다. 실리콘2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실리콘2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일단은 이슬희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에 좀 유통 쪽으로 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보니까 재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그래서 지금 ROE 부분도 그렇고 수익성 부분도 굉장히 좀 높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이제 제품 판매, 특히 이제 화장품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동안 이제 재고에 대한 부담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ROE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굉장히 좀 좋은 이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세도 계속해서 좀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런 이제 좋은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실적 역시도 계속해서 좀 기대치를 맞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기술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35,000원대 구간은 좀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더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사실 지금 화장품주들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사실 실리콘2 역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이런 지위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수익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 기대감, 전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염정 팀장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실리콘2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다른 화장품주들이 이제 2분기 실적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3분기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네.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이후 좀 보합권, 그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가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방에 대한 부분 45,000원대를 잘 견뎌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방에 대한 부분 45,000원 이상을 만약에 보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실리콘2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수준 아니다. 2분기에 대비해서 약간은 좀 감소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앞으로의 성장성은 여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사 그리고 브랜드사와의 플랫폼 내에서의 락인 효과가 좀 강한 편입니다. 한마디로 해외 고객도 마찬가지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실리콘2 입점을 하고 싶고 해외 고객들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좀 공급을 받고 싶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양쪽 모두 다 사실은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인지도는 계속해서 커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법인마다 이제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른 대응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에 지금 실리콘2가 최근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좀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인디 뷰티 브랜드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 구간에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살짝 하락은 했지만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가는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에서 그래도 잘 버틴다. 이번에 만약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화장품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쪽에서 갈 때 가장 좀 대장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성장세 둔화 우려가 있어서 약간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상방이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두 분 모두 실리콘2에 대해서는 종가 매수 의견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맥스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맥스요. 자, 의견 들어주세요. X. OX죠. 갈렸네요. 네, X 갈렸습니다. 차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코스맥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실적 쇼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7월 이후로 사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40% 이상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입니다. 중국 비중이 좀 높은 화장품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 법인에 대한 어떤 적자에 대한 지속성을 좀 우려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일단 최근에는 또 중국과 홍풍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나오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모멘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바로 중국의 무비자 입국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화장품 섹터가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 나온 후, 실적 확인 후 다시 재진입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기대감 모멘텀은 있는 상황인데 정말로 실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차가 조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슬이 팀장님께서는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저도 일단은 실적은 단기적으로 좀 부진을 할 것이다라는 데에는 조금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제 중국발 관련해서 이런 훈풍들이 단기간에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중국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의 어떤 수혜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앞서서 이제 차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이게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소비 진작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1,000조 원 넘게 유동성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인 어떤 회복은 우리가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를 사실 유독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도 여전히 이제 매출 의존도가 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브랜드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판매량 감소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금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 부진이 지금 주가 하락에 굉장히 좀 큰 원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맥스는 이제 주로 ODM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제품도 생산을 하지만 중국 이제 현지 내에서 또 이제 이센이라는 이제 중국의 로컬 화장품 기업과 지금 조인트 벤처 이런 협력 관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월 생산량이 한 3천만 개 이상 나올 만큼 굉장히 큰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중국 관련 수혜주로 보냐
뭐냐면 이제 로컬 고객사와 지금 계속해서 좀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제 특성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자국 제품이 훨씬 좋으면 외국 건 좀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들이 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자동차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도 별반 지금 다르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관련 로컬 기업의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중국 관련 수혜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스맥스가 여기 관련해서 지금 현지 법인에 상당히 좀 안착을 안정적으로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11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눈높이를 낮추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보니까 이번 실적까지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출렁인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11월 11일 이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의 눈높이는 좀 낮출 것을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중국향 매출 증가 기대감 말씀을 해주시면서 종가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HD 현대 마린솔루션 이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 보통주 3천만 주 이상의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일단은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염정 차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이제 조선업종 중에서 애프터마켓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조선 HD 현대그룹에 속해 있고요. 뭐 엔진 AS라든지 그리고 여러 뭐 사업 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AM 솔루션이라고 해서 엔진 부품 공급 그리고 유지 보수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뭐 네. 벙커링 사업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개조 부분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솔루션으로 해서 선박을 통합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신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 대비해서 상회를 했고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공표가 됐다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가장 주의할 것은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거고요. 이번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호예수 물량 6개월자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풀립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지 6개월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에 속할 수도 있는데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저점 수준이 10만 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수급으로 지금 주가를 좀 끌어올렸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들어갔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AM 솔루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진 사업부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뭐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가 네. 이제 회사 측에 들은 내용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형 성장과 함께 실적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강화될 것이고요. 상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도 이제 회사 측에서도 조심스럽게 예견하는 건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날짜가 돼봐야 알잖아요. 팔지 안 팔지는. 네. 근데 또 연말에 사실 배당에 대한 효과도 좀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굳이 이 시점에서 이거를 매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한적일 수 있겠다. 연말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너무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에 너무 좀 오버행 이슈에 너무 좀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뭐 최근에는 뭐 조선업종의 어떤 사이클과도 좀 맞물리면서 가지만 개별적인 네. 수익성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자금이 마른 시장 안에서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수급적인 포인트 잡아주셨거든요. 오버행 이슈 때문에 만약 주가가 밀린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이슬이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 현대마린 얘기 주시는 거죠? 네. 저도 거의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조금 겁을 먹으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주가를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펀더멘탈이 상당히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보호해수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좋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추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물량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도 역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박 관련해서 또 친환경 테마가 좀 붙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럽도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내년부터 규제가 더 강해지고 북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저 역시도 동그라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HD 현대마린 솔루션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